제가 호기심에 챗GPT한테 좋은 중고차 고르는 핵심 기준을 요청해 봤는데요. 알려진 상식들을 잘 정리해주긴 했습니다만 실은 이거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이거 반대로 해야 남들보다 3, 400만원씩 싸고 더 좋은 차 골라올 수 있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럼 어떤 차를 사라는 건지 중고차만 6대 사본 차덕후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백만원씩 더 비싼데 그만한 가치를 못하기 때문이죠. 예산 여유가 남으면 그 돈을 좀 더 최근 연식을 사는 데 쓰시는 걸 더 권장하겠습니다. 주행거리보다는 차량, 흔히 말하는 연식이 차량 상태를 저하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차량 노후화로 인한 누유, 누수, 소음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가스켓, 부신 같은 고무 소재 부품의 경화와 부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런 고무 소재의 변질은 제조 후 산소, 수분, 유분 등에 노출됐던 시간에 비례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연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주행거리는 차량의 상태를 나타낼 핵심 지표로 쓰긴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기대 수명을 최소 30만 km 이상으로 설계하는데요. 우리가 구매하는 중고차가 대부분 15만 km 이하인 걸 감안하면 고작 몇만 킬로 정도의 차이는 차 상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계 부품은 가동 시간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가 진행되고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엄밀히 가동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지 주행 거리와 정비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km를 간다고 해도 한적한 고속도로에서는 10분도 안 걸리지만 꽉 막힌 시내도로에선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만 km를 탄 차보다 6만 km를 탄 차가 가동시간이 훨씬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주행거리 이퀄 가동시간 공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저는 주행거리를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구간의 중고차만큼은 피하라고 조언드리는데요. 바로 9에서 11만 km 범위에 있는 차, 그리고 20만 km 이상의 중고차입니다. 우선 10만 km 전후로는 점화 플러그, 미션 오일 등 감나가는 소모품들의 교체 주기가 몰려 있습니다. 꽤 목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교체 비용을 감안해서 차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8만 km 이전의 차를 사서 당분간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게 하거나 또 아니면 차라리 소모품을 모두 교체했을 12만 km 이후의 차를 사오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20만 km 이상 탄 차를 추천하지 않았던 거는요. 앞서 말한 소모품 교환 주기가 한 번 더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판매자에게 성능 보증 의무가 없다 보니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수단이 없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인 신조차. 이 역시도 시세보다 비싸다면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흔히 1대 차주가 신차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차라면 극진한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신조차는 차주가 한 사람이었던 것만 사실이지 그 차의 상태까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차주가 차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했었다면 차 상태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연예인 박나래 씨가 타던 이 차, 무려 5만 km 동안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지 않았고 타이어는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모가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차 역시도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똑같이 1인 신조차로 불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신조차이니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도 딜러들만 써먹기 좋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는 중고차의 소유주 변경 이력이 최근 2년 내에 4회 이상 있었던 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결함이 있어서 여러 차주에게 버림받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짧게 타다 팔 생각으로 소모품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남들이 선호하는 주행거리 짧은 차와 1인 신조차를 가성비를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반대로 사고차와 같이 남들이 선호하지 않을 차를 추천드리면서 그 근거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고차를 살 때 사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고의 경종을 살피고 차량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매겨졌는지 확인하죠. 자,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지더라도 상처만 잘 아물면 향후 무릎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제가 표시한 골격 부위 사고, 사람으로 따지면 골병이 걱정되는 사고 이력들만 꼭 피하시고요. 외판 부위 사고, 즉 경미한 사고들은 한 판당 3에서 5% 선으로 감가만 잘 돼 있으면요. 합리적인 금액에 차를 살 수 있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하려면 사고의 유무와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딜러의 말이나 성능 점검 기록부 등만 믿으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관련한 내용은 제가 1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튜닝카인데요. 중고차에 조금이라도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운전 습관이 괴팍한 사람이 탔을 거라면서 철저히 외면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드레스업 튜닝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들어가는 작업들인데 전 차주가 그 돈을 차에 쓰는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애정이 있었다는 거였죠. 물론 차고를 낮췄거나 ECU 매핑, 흑배기 튜닝 등등을 한 차는 저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살 때 대부분 그 차의 과거 운행 지역은 안 보시던데요. 저는 이걸 꽤 중요하게 따집니다. 우선 수도권 차량보다는 비도심지 차량을 더 선호하고요. 그 중에서도 산간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 지방차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차는 잦은 시내 정체 구간 주행으로 인해
주행거리 대비 엔진 가동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들은 주행거리가 아닌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노후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심지 차량은 출발과 정차, 가속과 감속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엔진, 미션, DPF 등 주요 부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수명도 짧아지게 됩니다. 해안 산간 지역의 차들은 바닷가 염분이나 염화칼슘에 자주 노출되어 차체 부품 부식이 빨리 나타나고요. 또 고도차가 심한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도로 등 차량에 무리를 주는 요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행됐던 지역은 어떻게 보냐고요? 자동차 365 내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를 통해서 유추하실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좀 번거로우시다면 헤이딜러의 숨은 이력 찾기, 카티 플러스 등 사설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제가 이번 편에서 보여드릴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차 검수와 시운전이라는 겁니다. 이번 콘텐츠 또한 실차를 보러 가시기 전에 후보를 좁히는 데 참고하시라고 만들었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도 한번 봐주시고 클릭해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